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.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.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족들에 대해서 의혹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 겸허히 수용합니다. 상세한 경위, 배경 등 실질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. 네, 시청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를 골라서 전문가들과 파헤쳐보는 시간이죠. 이슈온 시간입니다. 오늘은 첫 번째 이슈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의혹들인데요. 오늘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재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, 두 분. 안녕하세요. 네,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관련된 논란, 의혹이 계속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은 또 조 후보자의 딸 의혹이 좀 나왔어요.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게 고교 재학 중에 논문, 이게 논란인 것 같아요. 네, 고교 재학 중이던 2008년도에요.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을 했고요. 예. 이듬해 이 논문의 이제 제1 저자로 이 학생이 등재가 되게 됩니다. 이제 당시에 이 모 외고 유학반 재학 중이었는데 네. 그때 이제 충남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 의대 이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다고 네. 하는데 이때 이 연구소의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고요. 네네. 이제 이후에 이 단국대 A 교수가 책임 저자로 그다음에 제1 저자로 바로 이 조 후보자의 딸이 등재가 되고요. 그다음에 공동 저자로는 이 A 교수를 비롯해서 네네. 박사과정 대학원생 등 6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논문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.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굉장히 긴, 대단히 긴 논문 제목인데 여기에 일단은 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듬해인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록이 된 그런 논문입니다. 그렇다면요, 이번 의혹의 핵심은 그 조 후보자의 딸이 그 제1 논문 저자로 등재됐다는 점이죠. 그런데 고등학생이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한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려면은 어떠한 요건이 충족돼야지 학계에서는 용인이 되는 건가요? 한마디로 그 논문이라는 건 가설을 제시하고 논증을 하는 거잖아요, 대부분. 네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설과 논증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. 네. 내가 볼 때 이런 가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제시를 해야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가설에 따라서 실험과 각종 조사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내 주장은 이러하다라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본인이 주도를 해야죠. 그게 안 되면은 이게 사실 그 제일 저자라는 거는 남은 다른 저자가 여러 명이 있더라도요. 나중에 결국 논문이 소개될 때는 제일 저자 000C와 그 밖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나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만큼 따라서 논문의 결정적 역할을 해야 돼요. 과연 2학년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그것도 의학계하고 관계가 없는 어문 계열인 외고생이 2주간 단지 인턴을 했다는 것만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논문의 결정적 공헌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있고 실제로 이러한 그 고등학생의 의학 논문을 제일 저자로 해서 이후에 그 어떤 그 대학 입학해서 어떤 거기에 그 자기의 스펙으로 내놓은 경험이 이런 게 있는지 지금 굉장히 그 학교에서 논란이 많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제1저자 또 뉘앙스상 보면은 책임 저자가 좀 더 높은 느낌이 나는데 결국 책임 저자라는 거는 그 연구의 큰 주제를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 교수가 올라가고 실제 가장 공헌이 많은 연구의 핵심적인 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1저자로 올라간다는 내용이네요. 그래서 같이 참여했던 그 지금 한 교수가 그 학생이 제일 저자로 등재가 됐더니 충격이다면서 굉장히 당혹감을 표시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논문으로 조 후보자의 딸이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가 의혹이 성립되는 주요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. 만약 이 논문이 대학 입학에 상당한 어느 정도 일정 영향을 줬다면 이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 조 후보자의 딸이 2005년도, 2006년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귀국한 뒤에 2007년도에 H 외고에 입학을 했고요. 그다음에 또 이렇게 논문에 등재된 이후인 1년 만에 바로 2010년도에 수시 전형으로 K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.
그러니까 이 조 씨가 이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자신이 이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적극 어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.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고등학생 입장에서 이 실험 과정과 그다음에 뭐 결과 해석 이런 거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공여를 했을까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 논문이 정말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서 이 K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연구의 주제를 밝히게 되는 어떤 실험에 대해서는 고교생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 김 변호사는 그 어떤 해석 영역까지 가는 데까지 어떻게 역할을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는 내용인데, 근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논문 책임 저자로 올려졌죠. 그 총괄했던 A 교수는 이 조국이라는 인물이 누군지도 몰랐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네요. 네, 이 A 교수는요. 그때 당시에 이 유학반 학생 2명을 소개를 받았고 예. 그다음에 이들이 해외로 대학을 간다고 하길래 굉장히 네. 선의를 가지고 그냥 도와줬을 뿐이다라고 예.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조 후보자가 누군지도 몰랐고 이제 특히나 또 이 아이가 또 조 예. 후보자의 딸인 그런 사실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예.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조 씨와 함께 인턴십에 참가했던 다른 유학반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 그 과정에서 작성 과정에서 포기를 하고 결국 예. 논문에 이름이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해당 A 교수는 조 후보자의 딸을 1저자로 할지 또 2저자로 할지 고민이 있었고 이 1저자로 올린 것이 좀 지나친 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고 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. 이 실제 해당 논문에 보면은요. 그 공동 저자는 다른 교수하고 또 대학원생들 총 6명이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고등학생은 없었다는 거죠. 그렇죠. 나머지는 전부 교수나 아니면 대학 적어도 그 석사과정 이상의 예.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네네.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. 좀 전에 지금 그 말 그대로 지금 제1 저자로 등재시켜준 교수 본인이 지나친 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. 교수 스스로도 내가 그렇게 1저자로 그 학생을 올린 부분은 좀 지나친 면이 있었다고 한 부분, 또 그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내가 교수니까 내가 제1저자로 들어가면은 걔가 이제 안 되는 건데 걔가 하는 게 기특해가지고 넣어줬다 이러는데 아니 그 학문적인 성과를 지금 갖고서 논해야 되는 전문 저자를 한 행동에 기특해서 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해명치고는 좀 궁색한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조 후보자 측도 오늘 딸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해명을 내놨습니다. 어떤 내용이었는지요, 김 변호사? 네, 조 후보자의 딸이요. 외고에 재학하던 도중에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이라는 것에 참여를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하는데요. 고등학교 외고에서요. 네, 이게 뭐냐면 전문성을 가진 직업을 가진 그런 학부형이 이 학생들을 도와서 전문성을 함양시켜주는 예. 이제 그런 인턴십 프로그램의 일종인데요.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바로 이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그런 프로그램에 다른 한 명의 학생과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을 뿐이다라고 네. 해명을 했습니다. 근데 매일 멀리까지 이렇게 오가면서 적극적으로 실험에 참여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영어로 논문을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능력을 많이 발휘하였기 때문에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후보자가 관여하거나 뭐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하거나 뭐 이런 의혹에 관해서는 좀 일축하는 그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. 근데